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먼저 일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주가는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3분기 납품 추정치도 납품도 이제 인도량과 생산량과 이제 인도량을 좀 발표를 했죠. 이 컨센서스 46만 3천 대 대비해서는 좀 못 미쳤습니다. 지금 생산은 3분기 때 43만 488대, 그리고 이제 인도량은 43만 5천 59대였는데 59대였죠. 이로 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데 했습니다만 연간 가이던스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 2%대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9월 30일까지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 처리를 해야 됐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셧다운은 뭐 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은 되지 않았죠. 11월 17일까지 45일 임시 예산안 처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한시름은 좀 났는데 긴 추석 연휴 이후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10월 4일 오늘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한싹이라는 기업 공모가 12,5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현대차, SK온, 미국 조지아 배터리 합작 공장 관련 제공식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일 공동 벤처 펀드가 출범한다고 하고요. 구글 픽셀 A 시리즈 공개가 예상이 되고, 미국 9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계속 휴장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장관급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도 좀 개최가 되죠. 연말까지 감산 배럴당 130만 달러, 130만 배럴 감사한다.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내일 이 투산 노보틱스가 공모가 26,000원에 상장합니다.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물량도 상장하죠. 819만 주.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15,000원에 상장하고요.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 임시 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현대기아차 지역별로 이제 판매 동향도 발표가 되고, 퓨리시라는 종목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스마트싱스, 빅스비, 녹스, 이 타이젠 등 플랫폼 혁신을 좀 부각시키지 않겠냐.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차 방류 예정이다 하고요. 자, 10월 6일 금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다음에 NK맥스나 하이투진로 관련 제공식 기한, 조회공시에 대한 제공식 기한이고요.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주식 분할 차원에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미국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가 하락 요인, 이른바 이제 구인 및 이직 보고서, 이 졸토 보고서에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금리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일정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준비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미국 주식기업원의 바인 노벤버 셀인 메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비유를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끝날 때쯤 주식을 사 모아서 프로야구 개막 이후에
주식을 팔아라. 왜 이제 우리 시장은 연말에 이렇게 약하냐? 4분기 때 이 대주주의 앙도세 영향이 상당 부분 좀 크죠. 물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외국인 공매도랄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업 실적 둔화랄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한 이제 격언을 다시 한번 좀 어려울 때일수록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늘 이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에 연준이 계속 긴축 정책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 속에 뭐 국채 수익률은 30년 물짜리가 4.93, 뭐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고요. 10년 물도 4.8%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 구인 및 이직 보고서에서 이 8월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이제 880만 명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래서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고, 이 달러 인덱스가 106.75,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361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본의 엔화, N달러의 경우는 구두 개입으로 좀 하락을 했죠. 조금 뒤에 하나씩 살펴보죠. 자, 연휴 이전에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연휴 이전이니까 우리가 지난주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 보게 되면 상승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나스닥 지수가 이런 모습이라면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에 조금씩 좀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가도 3분기 생산 인도량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나 주가가 저점이었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추석 연휴 이전에 그날 이제 반도체주 일부 종목군들도 아랫골을 상당히 좀 많이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빔즈닷컴 통해서 3대 지수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다우 430포인트 빠졌습니다. 1.29%, 나스닥 1.87, 장 초반부터 쭉 밀려났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여기까지였죠. 근데 오늘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뭐 연휴 이전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4229.45포인트인데 오히려 S&P 500은 연휴 이전보다 주가가 더 아래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33,000포인트인데요. 역시 요건 최근 뭐 3거래일 연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날 이때부터 지난 이제 7월 이후에 최저점 좀 약세를 좀 계속 보이죠. 그다지 뭐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1360원 61원 오르락내리고 있고, 당연히 뭐 주가 빠지니까 지수 빠지니까 이 공포지수인 VIX는 급등하겠죠. 19.7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제금리 4.8을 넘어섰죠.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봤고요. 자, 여기서 잠깐 환율 좀 볼까요? 환율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106.61 이렇게 됐죠, 지금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비슷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N달러는 이제 구두 개입으로 쭉 장주에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이 데이터가 이제 추석 이전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제와 좀 다를 수 있고요. 종목단 흐름을 종목 흐름을 좀 보시죠. 역시 이곳 핀비즈닷컴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죠 이제 구입 및 이직 보고서, 졸도 보고서. 이렇게 지난달 7월 달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번 지난 8월 달께 급등하면서 요게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은 요인이 됐고. 자, 빔비닷컴 먼저 ETF 동향 보게 되면 당연히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버스 ETF가 급등했죠. 반도체 인버스 ETF 3배짜리 6.33% 급등했고, 인버스 3배짜리 SQQQ 5.31%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레버리지 ETF들은 다 그만큼 또 하락을 했죠. S&P 500 맵을 잠깐 보시죠. 보면은 어제는 또 팔했었죠. 근데 오늘도 한 방에 이렇게 좀 빠지니까 좀 아쉽네요, 이게. 애플 차트 한번 잠깐 보자면. 자, 애플, 이런 모습. 그래도 양호한데, 몇 가지 여기서 볼까요? 네. 해외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죠.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애플, 먼저 애플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아마존은 재차 하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을 다시 까먹은 모습이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보시죠. 저점을 이렇게 깨트린 건 아닙니다. 자, 반도체주, 브루드컴, 그 다음 AMD도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저점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런 건 아니죠. 뉴욕 증시가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에 좀 너무나도 좀 과민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G뉴스 좀 보시죠. G뉴스 추석 연휴 동안에 나왔던 G뉴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게 아니라 하루 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3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려났는데 자, 여기 35만, 여기 수치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43만이군요. 43만입니다. 네. 상하이와 이제 오스틴 공장의 일시적 가동 중단 영향으로 이제 인도량과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전체 가이던스는 이 투자자들한테 다시 보증을 좀 해준 거죠. 다시 확신을 해준 거죠. 재확신 변경 없도록 재확신을 시켰습니다. 이 180만 대는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180만 대는 이제 언체인지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애플의 웹스토어가 아주 이 견조한 매출 상승을 3분기에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강력한 이제 데이터에 힘입어서 중국 웹스토어 매출이 전년 대비 9%, 이 8월에는 5%. 그러니까 웹스토어 매출이 중국 시장 웹스토어 매출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모습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안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이 중국 정부기관의 아이폰 사용 금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에 이런 이제 강력한 데이터가 애플을 여전히 유망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CT는 4분기 때 인포테크, 이 정보기술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은 이제 비중 확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는 비중 유지. 자, 노보노디스크가 이것도 이제 하루 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위고비의 이제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폭 좀 상승을 했었죠. 국내 시장 기사로 보게 되면 미국 임시 예산안이 상한을 통과했죠. 45일짜리 셧다운의 급한 불은 껐다. 그다음에 6만전자 지금이 기회다. 개미들 추석 전에 개인 투자들이 5,100억치나 삼성전자를 사들였다. 존슨앤존슨의 판 흔들기 시작. 이 병용 폐암 1차 타그리소 이겨. 이 바이오스펙 데이터 기사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 기사만 보지 마시고 꼭 내용을 기사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란 말씀 드리겠고요. 자, 10월 1일 날 발표한 9월 수출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 자료 내용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 2페이지가 중요하니까 12페이지네요. 자, 1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월 연속 흑자라는 게 이 개념도 잘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수출은 지난달에 546억 달러, 수입은 509.6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네, 무역 수지가 37억 달러 흑자를 좀 기록했다는 내용 좀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이 품목별 수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이제 감산 이후에 감산 조치 발표 이후에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쭉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12페이지 잠깐 봤지만은 자, 반도체 같은 거 보시죠. 이건 22년 9월 달이고요. 7, 8, 9 아니겠습니까? 3분기가 7, 8, 9니까 지금 이제 금액은 100만 달러인데 그냥 익히 좋게 이 수치 그러니까 74억 4,300달러죠. 8월 달에 좀 늘어났죠. 85억 달러 이상으로. 9월 달에 99억 달러. 반도체 수출은 좀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분기 동안 수치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봐야겠죠. 좀 개선되거나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월 대비해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럴 수는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시죠. 자동차는 전년 동월 47억 7,700 47억 7,700달러죠. 근데 이제 9월에 52억 3,100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7월달 59, 52, 52. 뭐 3분기 자동차 실적은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실적은 어떠냐? 13억 달러, 12억 달러, 11억 달러. 전년보다 나았습니다만 7월 대비 8월, 9월이 좀 살짝 좀 낮아졌네요. 자, 2차전지도 보시죠. 2차전지 작년 9월에 이제 9억 4천만 달러. 네, 지금 7월 달에 7억 4천, 7억 4천, 7억 8천. 이전에도 작년보다는 수출이 좀 적습니다. 자, 품목별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꼭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9월달 지난 이제 9월달 수급 동향 보게 되면 거의 뭐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보였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이 개인 투자가들 코스피에서는 7,179억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팔 때 개인 투자자들은 1조 6천억을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기관은 연기금, 투신, 보험 쭉 좀 순매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들어서 이제 금융 투자가 좀 순매수로 좀 전환을 좀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런 흐름인데 자, 코스피는 연휴 직전일 날은 양봉을 이렇게 보여줬죠. 양봉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이런 미국 시장의 약세가 다시 재차 연휴 직전 날 저점을 위협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시장 나름대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지 장중에 좀 잘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뭐 시간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은 연휴가 좀 상당히 좀 길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뭐 대략 한번 잠깐만 보자면요. 거래소에서는 뭐 태오물산, 뭐 유유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두산이랄지 자, 이런 종목들이고요. 코스닥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좀 오른 모습이네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시간 내서 좀 읽어보시라고. 왜 읽어봐야냐면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최근에 그 시장 약세일 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동향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이거 뭐 다시 한번 올려드리자면 미국의 1949년 이후 2019년까지의 주가 흐름인데 뭐 이 어려운 9월달이 지나갔습니다. 10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 점차 뭐 10월에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나 지나고 났을 때는 이런 조정이 또 매수 기회였음을 좀 알 수가 있죠. 자, 증실점 앞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